망막으로 가는 정맥 혈관이 폐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동맥을 통해서는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맥이 막혀버리면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나가질 못하고 망막 중심부에 막히게 되면 시력장애가 계속 발생되고 그것이 계속 입으로 쓰레기가 될 만한 걸 계속 먹는다 그러면 더 그런 것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 쓰레기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상태가 어떤가? 혈액에 고혈압이 있어요, 당뇨가 있어요, 고지혈증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지방간이 있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세 가지를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3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은 동맥으로 가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왜 굳어지냐? 찌꺼기가 자꾸 혈관벽에 쌓이니까 파이프가 녹이 슬듯이 찌꺼기가 막 당으로 인한 찌꺼기가 달라붙어, 기름기가 막 달라붙어, 콜레스테롤 같은 노폐물 찌꺼기가 막 달라붙어, 그래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 정맥이 막히게 되면 이게 찌꺼기가 산소와 영양분은 공급이 됩니다. 동맥은 안 막혔으니까. 근데 정맥이 막혀버리면 산소와 찌꺼기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자꾸 쌓이면서 막히게 되면 신생혈관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세포가 살아야 되는데 막혀서 산소 영양분을 못하고 죽어가니까 이상 조직, 새로운 조직이 자라나서 혈액을 순환시키려는 새로운 조직이 자라나는데 그걸 신생혈관이라고 그럽니다. 신생혈관은 기존의 혈관이 아니고 혈관 형태의 이상 조직입니다. 혈액을 통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만들어지는 조직. 그런데 그것이 잘 터져버립니다. 잘 터져버리고 그래서 출혈이 돼버립니다. 막히면 터진다. 막히면 신생혈관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막혀서 얘가 죽어가니까 내 몸 스스로 얘를 살리기 위해서 신생혈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혈관이 아니고 피를 통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잘 터져버리니까 출혈이 돼버리고 붓게 되고 또 이상 조직이 터진 것이 암방사하는 섬유줄을 막아버리면서 섬유줄가 막혀버리니까 안압이 확 올라버리고 녹내장도 되고 시력 장애가 더 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혈액 상태가 어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혈액에 혈압이 높다 그러면 스스로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짠 거 먹지 마세요 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 안에가 소금기가 많으면 밖에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혈관 내 혈액이 짜다 그러면 조직 내에서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김치 담글 때 소금을 뿌리면 물을 안 뿌려도 소금을 짝짝짝짝 뿌리면 김치에 있는 물이 쫙쫙 빨려 나오면서 김치 국물이 되는 겁니다. 김치 거기다 물 붓지 않습니다. 김장 담글 때 그냥 소금만 부었는데 삼투압에 의해서 김치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빨려 나오면서 김치 국물이 되는 겁니다. 김치 국물. 내 몸 안에 있는 혈액에 짜다 그러면 주변에서 수분을 쪽쪽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혈관 내에 압력이 더 세집니다. 혈액의 70%가 물인데 물이 짜면 주변에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당연히 싱겁게 먹어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싱겁게 먹어. 근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난 싱겁게 못 먹었는데 싱거운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그 습관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겁니다. 싱거운 거 못 먹는데 그러니까 혈액이 지금 짠 상태예요. 짠데 짠 걸 더 먹으면 지금 동맥경화가 아니라 풍이 올 수도 있어요. 혈압이 와서 어디 가서 빵 터질 수가 있어요. 싱겁게 먹어야지 이 안에 이 물이 싱거워지고 혈액 내 물 70%의 물이 싱거워지고 여기 있는 물이 밖의 물보다 혈액 내 물이 싱거우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치료되는 겁니다. 혈액이 돌지 않으면 부종, 황반부종이 올 수가 있습니다. 황반부종. 황반부가 40대 남성들 30, 40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황반부가 부어오르는 병을 중심성 망막염 또 50대 60대 이제 습성 황반병성으로 황반이 부어오르는 경우
이 황반부가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습성, 황반변성, 30, 40대 신경이 예민한 경우 황반부가 부어오르고 사물이 휘어져 버리고 대시증, 소시증 크게 보이거나 적게 보이거나 그런 증상을 중시성 망막염, 황반부가 부어오르는 겁니다. 왜 부어오르냐?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부위에 피가 몰리니까 피의 70%가 물이니까 그 부위가 부어오르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혈관 내에 70% 물이 짜다. 짜면 당연히 혈압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성 망막염인 분들은 바짝 말라오고 혈압성 체질이 아닌데도 고혈압 약을 경계성 고혈압이다, 또 고혈압이다 그러면서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혈압약이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관 속에 있는 수분 농도를 짜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걷고 물을 자주 먹고, 왜냐면 싱겁게 해야 되니까, 혈관 내를 싱겁게 해야 되니까 야채를 자주 먹고 물을 자주 먹고, 그 다음에 걷기 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땀을 흘리게 되면 이 혈관 내에 있는 물이 땀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또 내가 물을 자주 먹게 되면 혈관 내의 짠 성분들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내가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은 땀, 소변, 대변. 근데 대변이 변비가 있고 콱 막히고, 소변에서 노란 데가 나고 막 거품이 나고 냄새가 심하고, 땀도 안 흘리고, 그러면 독소가 쌓여. 땀이라는 것은 내가 운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 땀이 납니다. 그것은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내 몸의 독소를, 혈관 내에 있는 나쁜 노폐물을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면 그렇게 시원합니다. 피가, 찌꺼기가 땀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땀이 나는 거, 소변이 상태가 어떤가, 대변 상태가 어떤가, 독소를 배출하는 세 가지 방법이고, 세 가지가 원만하게 배출이 잘 될 때 가장 좋아라 하는 장기는 간입니다. 간. 독소가 없으니까 간이 편안해지네. 해독할 일이 많이 줄었네. 내가 해독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이걸 안 하기, 이게 세 가지가 망가지게 되면 독소가 쌓이면서 간에서 간땡이가 부었어요. 간이 아파 죽겠어요. 탁탁 치면 아파요. 탁탁 치면 아프다. 간 경화. 이렇게 간 부위를 이렇게 만지면 아파요. 그 한방에서 간기울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에 흐르는 에너지가 소통이 안 되면서 막혀서 누르면 아프다. 우리가 신경 쓰면 가슴이 아프듯이 이 화병, 간으로 흐르는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게 되면 만지면 아픕니다. 정맥이 막힌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푹 자는 거. 평상시보다 2시간 더 잡니다. 우리가 꼭 어디가 아플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아프지 않을 때도 오늘 몸살 깨고 삭신이 쑤신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꼭 그 일만 하고 집에 가서 평상시보다 2시간 이상은 더 자면 자연 회복이 됩니다. 자연 충전이 되고 자연 해독이 되고, 그때 약의 도움을 그날만 조금 받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아프다 그러면 약을 막 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이거 몸살에 좋은 약이래 그러면 딱 2알, 하루 2알 먹는 거래. 그날만 2알 먹고 평상시보다 2시간 더 자게 되면 다음날 훨씬 몸이 좋아져요. 근데 약도 내성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사람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안 먹던 사람이 그날 2알 먹으면 다음날 금방 효과 납니다.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면역력, 저항력, 또 자기 자신의 역치, 자기 자신에 대한 힘이 강해지는 거지 약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약은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약은 빠른 효과가 있는 것만큼 중독성이 있고 쌓일 수가 있습니다.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거지만 지속적으로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